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고 있는 최근에 인기를 폭발적으로 더해가고 있는 정봉주의 PSI. PSI의 뜻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여의도 심부름센터 소장이자 전 국회의원이자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위원회 위원장님 정봉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고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대표 정봉주입니다. 네, 그 팬클럽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는 권력이 없다는 뜻이죠. 미래나 권력을 가져볼까.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죠. 회원이 몇 명이죠? 지금 350명 됐습니다. 350명. 예, 하루에 한 20명씩 들어와요. 하루에 20명씩 들어오면 열흘이면 200명인데. 아, 최근에 처음에 좀 들어오다가 들어오다가 멈칫하다가 PSI 이거 공개 방송 나간 날. 네. 그날 한 60명 들어왔어요. 공개 방송 나간 날. 그리고 또 이제 좀 줄고 이제 또 나가면 또 늘고. 지금 전현직 다 포함해서 네. 정치인 팬클럽 중에 네. 시민광장 잘 안 들어가니까 모르고 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그 시민광장 전 장관 예. 거기는 뭐 단위가 예. 100, 200이 아니고 예. 몇만 몇십만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하루 조회수가 아니죠 회원 수가. 예. 근데 활성화가 안 돼 있죠. 하루 조회가 잘 떨어지지 이제 그런 데들. 활성화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의 그 팬클럽은 예. 전체 회원 수가 몇백 아닙니까? 예. 거기는 글 하나 조회수가 그 정도 됩니다. 하나 조회수가. 예. 그 지금 저희 그 팬클럽을 좀 무시하는 발언. 아니 그 팩트를 얘기해요. 팩트를. 예. 본인이 최고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회원들이 계속 옮겨와요. 그 이상한 현상이야. 유시민. 자기가 뭐 국민참여당 이상한 게 350명 중에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한 80, 90%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이제 전문용어로 패드업했다. 약간 실증을 느끼고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로 지금 대이동 엑소도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엑소도스가 하루 20명 정도밖에 몇십만 명이 하는데 네. 한 하루 20명 정도. 아니 이제 빠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고요. 의뢰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내용이 뭐냐? 박근혜 힘이 통했다. 예. 세종시 수용안 부결됐다.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예. 예.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 예. 박근혜 전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파워, 예. 혹은 한나라당 내에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권력 투쟁들 이런 거 포괄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요거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세종시 수정안 반대는 민주당이 사실 제일 열심히 했죠. 하지만 민주당. 근데 이제 그 언론에서 보기에 네, 그렇죠. 언론에서 보기에는 친박 친이 싸우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의 반대만으로는 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어디다 표를 던지냐가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주도해갖고 반대를 하니까 박근혜 대표도 거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만의 생각인 것이고 민주당은 원래 반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박근혜가 이제 반대하는 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박근혜 전 대표가 어디까지 자기 세를 모아서 예. 표로 보여줄 수 있느냐. 확실히 보여줬어요? 확실히 보여줬죠. 네. 106명이 찬성했나요? 네. 106명이 찬성하고 부결이 뭐 165명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네. 했는데 기권 몇 명 있고. 기권 6명. 네. 예. 비겁하죠? 예. 그리고 뭐 또 이제 이상한 그 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 수정안이 부결됐어요. 그렇죠. 자기 개파를 완전히 몰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부결됐죠. 근데 이거 보면서 참 그 MB 정부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로 이제 한나라당은 별 얘기가 없죠. 네. 거의 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청와대 그 뭐 거수기 정도로 이제 완전 전락해 버린 거죠. 네. 국회 입법기관으로서의
이 지위를 다 상실하고 그랬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박근혜의 힘이라고만 말하는 건 틀린 얘기고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 그럼요. 충남에서 사실은 그 도민들의 예. 뜻이 이미 다 반영된 충남 충북 다 반영된 거죠. 그 뜻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안심하고 일로 간 거죠. 이쪽이 대세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박 쪽에서는 아 이것을 표결로 가도 잃는 것이 없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정치를 잘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충남북에서 이미 뜻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민의를 반영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 보니까 그 지방선거가 이렇게 자기들 완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완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레임덕의 시작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있으세요?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제가 기대를 접었어요. 접었는데도 저렇게 접은 사람한테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저 정봉주의 정치적인 양심은 훌륭하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누가요? 국민들이. 몇 명? 네. 근데 정말 이번에 밀어붙이는 걸 보고 야 이건 레임덕을 스스로 가속화시키는구나.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앉아서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무슨 사찰 연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왜 사찰 연구하죠? 썰렁했죠. 극단적으로 썰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거 편집되겠죠? 이렇게 썰렁하면 편집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이번에 그 민주당과 야당이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바로 야당이 승리했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이제 승리했는데 민주당이 크게 뭘 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을 요즘에 만나 보니까 이미 본회의장 들어갔는데 정부 장차관들 그다음에 국실장들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 몇 개월 전 우리가 재보궐선거 계속 이길 때도 설마 5년 뒤에 이제 앞으로 2년 남았죠. 2년 반 뒤에 정권이 이게 넘어가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냥 뭐 박근혜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는 모른다. 박근혜도 아니고 정말 민주당으로 혹은 야권이 단합해서 야권 연대를 하게 되면 그 후보를 내게 되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걸 여러 번 경고했어요. 지방선거 무척 중요하다. 2006년도 우리가 5.3일 지방선거 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그랬지만 특히 서울에서는 지자체 구청장이 한 명도 안 됐죠. 한 명도 안 됐어요. 이해식 구청장이 2008년 재보궐선거 때 그때 제가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했거든요. 그리고 막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지역에. 제가 가서 이제 오니까 정봉주가 왔다 그러고. 찬바람이. 근데 이제 김충환 의원이 경찰 때리면서 이게 진짜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야당인 줄 아냐면서 경찰 막 하고 실갱이를 했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가뜩이나 촛불 때문에 분위기 안 좋은데 현직 그 지역 의원이 그러니까 분위기 냉랭했죠. 그때 이해식 구청장이 혼자서 민주당의 간판을 걸고 25개 구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구청장이 하나 있었어요. 5.3일 때 우리가 참패를 했는데 그 참패하고 나니까요. 거기서부터 기울었잖아. 급속하게. 그 전서부터 이제 재보궐선거 때부터 살금살금 까다가 빠지다가 5.3일 때 확 기울었죠.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 평지풍파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지금 그 콩가루를 배워서 더 큰 콩가루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콩가루를 겪어봐서 콩가루가 되는 과정을 아시는구나. 정확하게 알죠 우리가. 저때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다. 이게 기자들 오늘 만나서 다 얘기해줬어요. 그때 썼던 기사를 다시 지금 그 리바이벌 해갖고 쓰면은 지금 기사하고 똑같다. 그럴 정도로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뭐가 똑같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좀 이따 말씀해줘. 5.3일 때 이후로 딱 가니까 장차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태도. 그다음 장관은 이제 정무직이니까 우리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몇 분 있었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 내용 자체가 없어진대요. 보고의 분량이 줄고 보고 내용의 성실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그 집무실에 들어가면 불안하대요 이게.
장관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남의 집에 들어온 것 같고 지방선거 지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온 의원들이 그다음에 정부 관료들 만난 의원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그 공무원들은 그 어느 당이 집권하나 별로 관심 없잖아. 자기들 일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힘이 세니까 꿈쩍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얼마나 늘렸습니까? 그렇죠. 네. 사찰도 겁주고. 받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니까 분위기가 틀려졌더라. 이런 거를 민주당도 알고 한나라당도 알거든요. 근데 한나라당이 그래갖고 청와대 얘기했잖아요. 바꾸자고. 국정기조를 바꾸자. 네. 그럼 국정기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세종시 문제하고 4대강 문제예요. 네. 근데 안 바꾸더라고. 못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사대강 이권이 얼마나 예.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자기들? 지능 달린 불도저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잖아요. 뭐 추진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도저다.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그 평가 그 별명을 붙이니까 지능 달린 불도저다. IT 불도저다.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스스로 높이 평가했잖아요. 컴퓨터 달린 불도저. 컴퓨터 달린 뭐 지능 말고. 컴퓨터 달린 불도저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래갖고 친이 의원들 그 이렇게 만나보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거로 이렇게 평가해요. 이거로 박근혜 전 대표가 데미지를 입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분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을 저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 모습이 과연 지도자 모습으로 옳으냐. 근데 그 지방선거 전에도 하던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박근혜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된다. 이러한 평가와 이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공인으로서 당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손해볼 거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그 삼류 정치평론가들. 삼류라 그러면 좀 김용민 씨는 그런 평가 안 하죠. 김용민 씨는 한 1류쯤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보면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전인수의 절정이네요. 아, 그럼요. 깜짝 놀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군요, 보는 세상을. 거죠. 예. 그리고 고마워요. 그래서 예. 그렇게 훅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는요. 예. 그 저처럼 이렇게 명석하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한나라당 친이는 네. 청와대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헷갈려요 이제. 그게 무슨 신념이나 철학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밀어붙인다는 게. 네. 밀어붙인다는 거기에 게. 무슨 철학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는 철학이 없고 사실 이익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우리 예. 편한테 이익이다. 예. 예. 그래서 자기들 편에만 이익이라는 걸 우리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 총수님 명언이라 그러나요? 아주 네. 멋진 말을 얘기했잖아요. 고수 위에 무수.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네. 근데 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 세상에 내 뜻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좋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한나라당 특히 친이 청와대는 고수 위에 무수예요. 이거는 무식한 수를 쓰는 거야. 문해수라고. 문해수의 문해. 판단이 안 돼요. 그것이 한나라당 콩가루 집안화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지금? 아 이제 지금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앞두고 네. 막 초선 의원들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쇄신하라 그러면 막 얘기하다가 그렇죠. 또 쇄신 목소리가 들어갔어요. 네. 저걸 보면 우리 그 재보궐선거에 한 서너 번 지고 네. 지방선거에 졌던 2006년 네. 열린우리당 시절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부터 당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하고 이제 좀 틀린 건 열린우리당 때는 그래도 당의 정체성, 개혁이냐 보수, 개혁이냐 아니면 뭐 실용이냐 이런 거 갖고 네, 그렇죠. 난닝고 얘기 나오고. 그거는 이제 그 개혁이냐 실용이냐 네. 진보냐 이제 이런 걸 갖고 네. 뭐 좀 부드러운 쪽으로 갈 거냐 이거 갖고 개혁 실용 논쟁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갖고 논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당의 초선 의원들은 당이 좀 더 개혁적인 모습으로 정체성을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당의 좀 보수적인 그 피를 갖고 있는 분들은 2004년에 국가보안법, 사회바뀌어법, 과거사법 그렇다. 너무 밀어붙여갖고 국민들이 실증을 느꼈다. 네. 개혁 필요성이다.
해석을 놓고 싸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나라당 완전히 틀리죠. 친이 친박의 이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타산 갖고. 그래서 정권이 이제 누수 현상이 빚어지니까 그래도 떡 근처에 떡고물은 묻어 있잖아요. 이 떡고물을 누가 더 많이 뜯어 먹을까? 이렇게밖에 국민들 눈에 안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 떡고물을 많이 먹어야지 그다음에 차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줄을 어디 서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혹은 언제까지 이 줄에 서 있다가 움직여야 되느냐. 머리털 빠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거 신경 쓰다가 친박 쪽으로 갈 것이냐 뭐 이번에 그 표결도 보면 있잖아요. 친박이면서 친이 쪽으로 표 던진 사람, 친이면서 친박으로 표 던진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또 뭐 조중동 이상한 언론에서는 뭐 소신 있는 것처럼 또 보도를 해요. 걔네들은 그 양반들은 이런 거죠. 아직은 줄을 벗어날 때가 아닌가? 네. 아니면 이제 줄을 옮겨야 되나?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계산이. 한나라당 저 싸움이 격화될 거예요. 격화되고 저게 이제 이해타산이 물려 있기 때문에 계보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해타산에서 밀리면요. 이거는 그 계보에서 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2012년 4월 공천까지 가요, 이게. 그러니까 철저한 이해타산. 어디에 계보에 줄을 서느냐 문제가 아니고 2012년 4월 국회의원 19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얘기하니까 벌써 가슴이 뛰어요. 곧 들어갈 날이 다가온 것 같아갖고. 근데 뭐 저는 내년에 이제 재보궐선거로 들어갈 거니까. 근데 2012년 4월에 공천 전쟁이 있습니다. 공천 전쟁. 그러니까 지금의 싸움은 지금 저 콩가루 되는 싸움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2004년 공천에서 탈락하지 않겠다는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어디에 줄을 잡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걸 지금부터 생존권 투쟁이에요, 저들은. 그러니까요. 생존권 투쟁. 그러니까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친이가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만 누수 현상이 심해져서 그때는 친박이 당권을 잡고 친박 쪽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둘이 팽팽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나눠 먹을 거냐. 이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나라당 이 방송을 보시는 의원님들은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앞으로 하세요. 이거 제가 충고할 때 얼른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당탕탕 싸우지 말고 내가 어느 쪽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전략적 목표로 세팅을 하고 싸우십시오.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은 그래서 본인은 떨어졌어요. 그럼 전략적 이런 이해타산으로 전략적 세팅을 안 해갖고 떨어진 거예요. 본인의 경험담. 근데 이제 한나라당이 지금 계보 전쟁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계보 전쟁. 그래서 이제 계보 전쟁에서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은 이렇죠. 너 계속 거기 줄 서 있다가 너 이제 죽는다. 그 타이타닉 오니까 빨리 일로 와라. 라고 하면서 친박 쪽에서 친박을 좀 몸불리게 이제 성공했죠. 그러면서 점차 몸집을 불려나갈 거예요. 그럼 중간지대에 있는 각 계보의 로열티가 떨어지는 분들, 이분들이 계기가 또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잖아요. 요즘 뭐 고아무개 뭐 이런 분들, 김아무개 이런 분들 정치평론 잘한다고 유명하거든요. 밖에 국회의원은 안 해봤기 때문에 안의 사정은 잘 몰라요. 그렇겠죠. 그렇죠. 처음 인정하시네.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쇠뇌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또 한번 계기를 마련하냐면 7월 28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다른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평을에서 이재호 제가 거기 가서 부흥해. 제가 정치 부흥사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바람이 불어요. 막 신이 나갖고. 근데 본인 지역에서 왜 바람이 안 부냐고요. 본인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했어. 우리 지역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 훌륭한지 몰랐다. 맨날 지역에서는 가까이서 보니까 씹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재호 지역에 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재보궐선거 8개 중에 서울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다. 권력의 2인자다. 또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다. 아바타의 전쟁이다. 만약 지면요. 지금 세종시 때 그 3단계 아닙니까? 1단계. 지방선거 졌어요. 2단계 세종시 원인 무효화됐어요. 수정안. 3단계. 권력의 2인자고 이명박의 대리인이라고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보이는 이재호 전 의원이 은평을에서 만약 진다. 하게 되면 친이계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이재호 전 의원도 보면 뭐 사활을 건 것 같던데. 그렇죠. 뭐 당 이쪽- 조직이 뭐 몇만 명이라 그래요. 야당 쪽에서 근데 아직도 인물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론되는. 예, 제 이 한마디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네. 많이들 안 보니까 PSI 오늘 처음으로 네. 그 김용민 그 훌륭한 김용민 평론가의 시사 장악 퀴즈의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네. 이번 10회에서. 제가 보니 미래 권력들 회원들이 열심히 클릭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그럼요. 예. 많이 들어온 게 좋은 거죠. 미래 권력들 한 사람당 100번이지. 근데 지금 장상 최고위원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윤덕홍 최고위원도 준비하고 계시고 네. 그 지역의 고현호 그 지역위원장도 준비하고 계시고 참여당 쪽에서 뭐 참여당 천호선 전 대변인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외부에서 온 분들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봤더니 외부에서 온 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천호선 대변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천호선 대변인도 그래서 그런 이제 선례가 한번 남아 있었잖아요. 그 지난번에 4월 재보궐선거인가 그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수원 장안 작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수원 장안에 손학규 대표 나가시라 그랬더니 지역에서 오랫동안 바닥을 닦은 이찬열 후보를 내보내는 게 옳다.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찬열 후보가 나가서 이름도 없던 이찬열 후보 지금 의원이잖아요. 근데 박찬수 의원을 누르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당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정치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좀 그 외부에서 자꾸만 이렇게 그 낙하산 투입하듯이 하지 말고 그럼 지역에서 누가 열심히 민주당을 하겠냐, 지역분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얼핏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야권이 유리하다 그래요. 지금 지금, 여론조사가 유리하고 그리고 이거는 6월 2일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2달 이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6월 2일인가 7월 2일, 2달 이내에 하는 거죠. 8월 2일 이전에. 이럴 경우는 대체로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말씀도 있긴 한데 뭐랄까 지난 지방선거로 사람들이 마음에서 약간 이렇게 엉어를 좀 풀어냈거든요. 좀 뭐랄까 심판을 좀 했다.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가게 되는 동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또 7월 28일 휴가 한창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의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런 또 이제 긍정적인 건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한명숙 후보, 그 다음에 유시민 후보 지지율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 쪽을 지지하는 젊은층 혹은 우리 쪽을 지지하는 층들이 투표장에 포기하고 안 갔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비율이 한 4, 5%쯤 된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번에 좀 투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그분들이. 그때 겪어봤으니까. 그때 겪어봐서 이제는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탁 박혀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하는 분들이 이기는 습관이 들었다. 이기는 습관이 중요하거든. 지는 습관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지는 습관이에요. 지면 계속 져요. 근데 이기는 습관을 들었고 이기는 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를 하는 쪽으로 좀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그 세종시 수중안 부결부터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레임덕은 재보궐선거가 만약에 은평을 해서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은평을 해서 패배하게 되면 확실하게 꺾이게 된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 될수록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은 이권 다툼, 분열은 극심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쪽으로 줄을 쓸 거냐, 어디에 서야지 내 공천권이 보장될 거냐. 딱 보죠. 초선들은 아마 잘 못 볼 거예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12년에 어느 한쪽 계보로 확 넘어가면 나머지 계보는 다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공천을 못 받아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갔다. 그 힘이. 또 대선 후보도 됐다. 뭐 그 대선 후보는 아직 될 때는 아니죠. 4월이니까. 제 말은 그 나중에 대선 후보도 됐다. 이렇게 쭉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 이제 힘의 균형치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친이계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정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뭐랄까 대접받거나 혹은 뭐 외면받거나 할까요? 다 죽이지는 못해요. 싹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싹 죽이면 그 죽인 지역에 이분들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한나라당이 지니까 상징적인 사람들만 속아내죠. 로열티가 높은 사람들. 상징적인 사람들만 한 10명, 20명 이렇게 싹 공천해서 배제하면
그럼 나머지는 이쪽으로 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친이계가 지금 뭐 우리가 친이계 뭐 한 70명이다, 뭐 120명이다 이걸 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지난 2008년 그 18대 국회의원 그 출범할 그 투표할 때 그때도 보면 친박의 핵심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핵심을 또 못 드러내요. 그냥 막 너무 표가 나니까. 너무 표가 나니까. 그런 분들은 몇 명 살려놓고 그 밑에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솎아내죠.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서너 명 상징적인 사람 빼놓고 그래서 서초에 이해훈 의원 이런 경우 있었죠. 그다음에 대구의 유승민 의원 그런 사람들 살려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서대문에 뭐 이성원 의원 대표적인 사람들 살려놓고 나머지를 밑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 밑에 단계. 그 더 아래 단계는 가만 놔두면 어디를 가든 로열티가 떨어지는 분들이 이분들은 그냥 송사리처럼 쫙 이렇게 봤다가 어디로 몰려가면 쫙 몰려가고 그래. 송사리라 그래도 누굴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과 관계없습니다. 송사리. 어쨌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한 3단계 정도 분화시켜갖고 딱 깨버리죠. 예.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적의 수장을 그냥 우연히 죽이지 않으면 사로잡으면 회유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올라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수장들은 못 쳐요. 그 밑에 있는 분들. 그 밑에 전투를 지휘하는 애들은 잘라버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령관은 살려놓고. 괜히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들. 쫄병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그리고 친박에 있다가 친이로 넘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얄밉잖아요. 네. 뭐 저런 정치인이 다 있어. 그럼 그런 속아내는 거죠. 여기서 가까운 영등포에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월담 한 분들은 대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선 의원들은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아마 이제 오늘 이 PSI 이게 지금 이제 유명해져 갖고요. PSI가 한나라당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젊은 인터넷 그 정치를 하는 이런 거의 상징 아닙니까? 정운찬 전략이 바뀌었네. 정운찬 전 총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 총리래 벌써 내가. 총리는 참 우리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 보면 좀 불쌍하죠 이제. 안쓰럽죠.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아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사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젠가 오늘 아침에 사진 나왔는데 제가 사진 딱 그 신문 2개밖에 안 보거든요. 한겨레 신문과 그 또 이제 K모 신문이 있어요. 사진 나왔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래. 근데 아주 평범한 그냥 소시민이거든요. 그런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분 계산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세종시를 관철시키고 돌파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대선 후보로 유력한 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했는데 혼자 착각인 거죠. 혼자 실컷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정운찬 총리는 저는 그분에게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물러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안 물러나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이미 됐는데 더 이상 될 수 없을 만큼 돼 있는데. 이게 그분이 학자일 때는요 저렇게 약하고 이렇게 그 정치권으로부터 좀 노무현 대통령하고 싸우면서 뭐 자기는 약자인데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불쌍해 보이면서 동정표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표정이요. 이제 짜증나요. 정말 그래서 이분에게 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을 좀 우습게 본 거예요. 자기 머리와 계산대로 될 줄 알았나 봐요. 정치권을 우습게 보고 정치권이 얼마나 험난하고 악착같이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살아나는 곳인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아니라고 하는 게 밖에서 틱틱하면서 이게 비판하긴 좋지만 막상 안에서 들어와서 보면 살벌한 데거든요. 그걸 모르고 들어온 거죠. 막상 들어와 보니 뭐 자기는 지금도 비판하겠죠. 정치권 뭐 나는 정치권하고 체질이 안 맞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판하겠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푸념 아닙니까? 체질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자기 깜냥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여기를 대충 이렇게 모여갖고 이 바닥에서 20년 30년 목숨 걸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대충 뭐 세종시 얹혀갖고 가면은 평생 편승을 해왔는데 내가 여기서도 편승 못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총리를 그만두시는 순간 아무도 찾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박근혜 그리고 레임덕, 정운찬, 콩가루 집안. 그게 한 궤예요. 한 묶음으로 쫙 가는 겁니다 이게. 정치권의 어떠한 내용이든 어떠한 스토리든 그 쇠사슬처럼
최인처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연결돼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예. 예언 하나 하고 가시죠. 예. 은평을 어떻게 됩니까? 은평을의 야권이 어떻게 될지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은평을은 이깁니다. 이긴다. 예, 은평을은 이깁니다. 그 은평을이 이기면 레임덕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린다. 아마 이게 이제 그래도 물 밑으로 갈 거예요. 물 밑으로. 예, 이명박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고 그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내 사정도 안 좋은데 왜 자꾸 예. 해외를 가느냐? 그 이어서 해보죠. 해외 순방이 이명박 대통령이 유난히 잦은 편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전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 김원준 총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게 다 우리가 예견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처음에는 월드컵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천안함이 터졌잖아요. 네. 천안함으로 쫙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 전후에서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했죠. 네. 월드컵 분위기를. 그래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천안함 내지는 월드컵 분위기로 간다.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7월 28일까지 네. 7월 28일까지 해서 11월까지는 G20로 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냐면 지방선거 지니까 이 분위기를 빨리 반전시켜서 11월에 있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계속 떠올리지 않습니까? G20로 몰고 가기 위한 거예요. G20는 세계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냥 그때 빵 터트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1월에 있을 G20를 지금서부터 계속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저거 G20 여기서 백날 해봐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G20 열리는 뭐 캐나다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정상회담하고 그래서 해외에서의 대통령 행보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국내 문제는 덮이고 사건이 있잖아요. 기사를 쓸 수 있는 건. 국내 문제는 덮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G20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마케팅적인 전략이다. 마케팅 전략이죠. 예. 그래서 해외에 자주 나가는 것은 국내 어려운 정치 상황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하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유난히 예.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고 하면 예. 그 없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다 그 내재되어 있던 거 아니야. 내연하고 있던 게 이제 터지고 그러는 건데. 예전에 그런 거 같아요. 저기 왜 촛불 때 예. 그 청와대 내에서 자체 분석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와 있어서 좀 뭔가 뒤로 잘못되면 예. 뭔가 잘못되면 항상 이명박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쓴다. 뒤로 좀 빠지는 게 좋다. 그러니 그런 좀 얘기가 있었죠. 민감한 일이 있을 때는 해외로 보내버리는 것 같아. 아예. 그리고 사실 정운찬 총리도 그런 몫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면에 나서지 말고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서. 근데 이제 그게 다 실패한 거죠. 그 일본 과거의 정부 시대는 가키무시라고 했죠. 예. 대신 죽어라 네가 가서. 그런 유식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뭐 있는 걸 알고. 아바타죠. 예. 대신 죽어라 암살해. 그래서 지금 해외를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우리가 수치와 통계가 없으니까 또 더 많이 나간 걸 뭘 근거로 얘기하냐. 이런 작은 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걸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더 많이 나가는지는 지금도 걸려 있는 상태죠. 지금도 걸려 있죠. 네, 결판이 안 났죠 아직. 예, 더 많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그때 해외 순방할 때는 써주는 언론사도 없었고 별로 기사화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가 나갔냐? 네. 닌 나갔다 와라. 우린 다른 기사 쓴다. 볼일 봐라 예, 이거죠. 나가서 실수하는 조지는 기사만 쓰겠다. 아니 메인 신문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 나가서 무슨 업적 뭐 실적 어저께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뭘 했습니까? 그래갖고 제 팬카페 쫙 했던 업적들이 한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러시아하고 무슨 그 천연가스 이명박 대통령 때 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가갖고 계약이 됐더만요, 그게. 그 뭐 세계적인 사건이었었더라고, 그게. 근데 그런 거에도 보도 안 하고 나가서 무슨 실수하는 거. 뭐 대통령 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뭐 나가서 국격을 떨어뜨렸느니 어쩌니 그래서 조지는 기사만 썼다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나가면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많이 써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만 해외로 돌리는 거죠, 지금은. 그런 차원일 것이다. 예, 그런 차원의 내우를 외부의 치적, 국가의 업적 이런 거로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청와대에서 뭐 행정관인가 경찰한테 이메일 보내갖고
그랬었죠. 그 누구 무슨 김두수 사건인가 그거를 네. 부각시켜라. 네. 지금 뭐 이런 이거 덮어라. 사회적 네. 상황을 덮기 위해서 촉발 때. 이런 게 그냥 일상적인로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고 방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작 정치라는 사람도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뭐랄까요, 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연예기획사 마인드예요. 기본적으로. 연예기획사는 망하죠. 뭐 인물들이 잘났어야지 연예기획사라지. 자, 그럼 그래서 지금 해외 나가는 거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G20를 자꾸 강조하고 G20로 관심을 끌고 지금 국내의 문제를 자꾸만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G20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그 뭐랄까요, 과대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G20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월드컵 관심 16, 없어요. 월드컵 16강에 더 관심 있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관심. 또 관심 있죠. 착각도 크게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월드컵 16강 떨어진 날 너무 울어갖고 머리가 아팠어요. 아깝긴 했어요, 정말. 아깝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의 선전을 기원한다,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선전을 기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니까. 저도요. 예. 저도요. 일본 응원했어요. 일본 응원했는데 골대 맞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저는 그게 예. 속 좁아 보일까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태리가 떨어졌어요. 예. 이태리가 떨어지면 예. 예를 들어서 영국 애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를 네덜란드가 떨어졌다. 독일 애들 엄청나게 좋아해요. 프랑스가 떨어져도 독일이 떨어지면 또 프랑스가 좋아하고. 당연하죠. 스페인이 떨어져도 포르투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 떨어졌다고 이 유럽에 뭐 그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저희 형이 저는 오바라고 봐요. 저희 형이 레스토랑을 하는데 네.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일본 축구할 때 이제 공식 응원하고 맥주도 좀 팔고 이제 술도 좀 팔을 요량으로 했는데 안 온대요 손님이. 일본 응원하자고. 아니 저는 근데 그냥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기 뭐 일본 응원한다 플래카드 써붙여 있어 뭐 그 스크린 한다 그러면서 저 재수 없는 집이라고. 그 사람들 본심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본심은 그런데 네. 겉으로 너무 쪼잔해 보이고 좀 비겁하고 또는 그렇게 보일까봐 지금 이제 아시아로 묶어서 같은 아시아 국가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일본을 응원하기에는 그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줘야 될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요 호주면 응원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하고 그런 엮인 역사도 없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맞대가리 하는 라이벌이 아니거든요. 네. 라이벌을 응원하는 국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죄책감을 가지거나 쪼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저는 제 주장은 그겁니다. 라이벌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 형 입장으로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형이고 거긴 아우니까 아우가 좀 잘 싸워라. 우리가 16강 가고 나면 아니 8강 가고 나면 그래서 그날 떨어지고 너무 울었어요. 울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속은 정말 쓰렸어요. 속 쓰렸죠. 제가 그 지고 나서 예.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 양쪽 다리에 쥐가 내렸어요. 얼마나 몸에 힘을 줬는지. 아이 참네. 담배도 많이 폈어요. 피지도 않는 담배를. 아까웠어요. 최고위원 경선 준비는 잘 돼가십니까?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살짝. 이게 살짝 본인 대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8월 말이니까 네. 한 2달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고위원 경선 나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뛴 지가 1년 6개월 됐거든요. 이건 일반 유권자들을 향한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민주당 당원들을 그러면 향하게 이건 막 해도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건 선관위 제재사항이 아니니까 제재사항이 아니죠. 아니, 말을 하라고 계속 막아요. 근데 냅두면 너무 길게 할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돌아보니까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당원 교육을 해서 그 교육 받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당선됐어요. 제 교육 받은 분들 중에서 이번에 우리 당선자가 1,500명 되는데 쭉 보니까 저한테 한두 번이라도 교육 받은 분들이 한 500명쯤 돼요. 한두 번이라도. 그리고 그냥 무척 많이 교육을 다닌 거죠, 제가. 그 1년 6개월 동안 바닥을 이제 잘 닦아놨는데 사실 당내 최고위원 선거가 무척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그 어걱 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이게 그 경비도 좀 들어가고 그래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몸으로 디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테면
우리가 7회를 했어요. 그 당선자 워크샵. 네. 1,500명을 했는데 실제 온 분들 한 1,000명 정도 왔죠. 7번을 했는데. 네. 다른 지자체장들, 네. 단체장들 말고 이제 그 단체장들 말고 구의원, 기초의원, 광의원. 네. 그건 이제 그 선관위에서 해준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 선거법 위반하지 마라. 그리고 뭐 돈 받지 마라. 이런 거 하려고 선관위에서 해줬는데 1박 2일로 하는데 네. 다른 후보들은 저녁에 식사할 때 와서 명함 뿌리고 뭐 소주 한 잔 먹고 악수하고 가요. 근데 이제 저녁마다 이분들 기분 좋으니까 방마다 3, 4, 5 그 묶여갖고 술 드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밤 9시나 한 10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는 거예요. 낮엔 자고. 체력으로 해결하시는군요. 그거밖에 없죠, 제가. 그분들이 전략이 불상 전략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앉은 자리에서 PSI 얼마나 광고하겠어요. 그 제 명함 뒤에 보면은 PSI 진행. 공동 진행했다 공동을 뺐어요. 진행.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이거 놓고 그 명함을 줘요. 뒤에 딱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컨텐츠도 있는 거 얼핏 보면 제 컨텐츠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자세히 보면 없지만. 컨텐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게 이제 제가 그 역동성 있지 않습니까? 젊음의 정치. 젊음의 정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딱 이분들 강의하고 또 아침에 강의 있거든요. 식사할 때 가서 또 인사해. 깜짝 놀래 이 사람들이 귀신이 온 줄 알고.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술 먹고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 그게 이제 아주 좀 질긴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통해서 그 1,000명 중에서 한 150명 정도 분이 실제로 명함 주고 막 하면서 내가 정봉주를 위해서 아바타로 뛰겠다. 이런 분들 150명을 건졌어요. 그 이분들이 의원들일 때 한 분당 5명씩 정도 표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이것만 계산해도 1,000표예요. 몇 등까지 최고위원이죠? 5등이요. 5등이죠. 네, 5등. 근데 이번에 목표가 몇 등이십니까? 목표는 잘 모르겠는데 5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죠? 지금은 출마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한두 명씩 또 접어요. 그 왜 접냐 그러니까 정봉주하고 최모 의원이 돌아다니는 기세가 무섭다. 실제 우리가 지금 너무 일찍 걸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돈 쓰는 선거 아니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전국을 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또 교육도 했고. 보통 5등 안에 들어가려면 몇 표 정도 얻어야 되죠? 2,300~400표요. 12,000명 중에. 그러니까 1인 2표니까 2만 표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2만 표 중에 2,300~400표니까 한 12~13% 정도 얻으면 됩니다. 12~13%. 근데 제가 그중에서 100명 정도 확보했다 이거죠? 그 중에서 이제까지 내가 교육받은 분들 빼놓고 이번에만 순수하게 잡은 사람들이 근데 이 150명이 사실은 다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5명씩 하면 한 1,000표. 그리고 최고위원 민주당에. 네, 그래서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요. 네. 걱정이 되는 게 너무 기세를 올려서 제가 나가니까 다른 후보들이 포기해서 후보가 5명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게 경선 없이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만약에 제1야당에 그리고 차기 대권을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높아졌죠 이제. 야당의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PSI는 계속하실 거죠. PSI 해보니까 정말 정치인이 이렇게 발가벗고 소통하는 게 무척 의미가 있다. 이런 게 무척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신나고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계속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맞습니다.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도 좀 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나당과 선명하게 싸우는 강력한 야당. 아주 즐거운 신나는 야당. 젊은이들과 소통해서 젊은이 20대 30대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에 가 있는 지지를 싸그리 민주당으로 가져오는 젊은 민주당. 그다음 민주당 내에서 소외된 지역에 따뜻한 햇볕을 쏘여주는 소외된 지역을 아우르는 민주당. 컨셉이 좋잖아요. 다 하셨어요? 예, 다 당선될 것 같잖아요 벌써. 이런 거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기까지 서비스 해드리고요. 편집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최고위원회 당선될 목표를 세우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나 이때까지 거의 모든 예언이 맞았으나 본인과 관련된 예언은 현재까지 한 6등쯤 하는 것 같아요. 6등. 6등.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위에 민주당 전국 대의원 있는 분들에게 전화해주고 하면 이게 5등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6등쯤 되는 것 같아요. 5.5등에서 6등 사이에. 현재 6등 달리고 있는 정봉주 의원과 PSI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